네, 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제가 올해부터 빌라 투자 무료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담 문의 주신 분의 세 번째 물건, 마지막 물건입니다. 이 번지수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도 분석을 할 때는 지역을 먼저 분석을 하지 그 물건, 개별에 대한 분석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지역을 잘 분석할 줄 알아야지 여기가 정비사업 가능성이 높은지 안 높은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확률을 높여가는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리뷰를 말씀드릴 지역은 여기고 그 주변에 공공주도 복합사업 구역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요 밑으로는 모아타운, 오세훈 시장의 역점 지역이죠. 여기가 1번지죠. 모아타운 1번지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개발 방향이 아예 없는 지역이 아니에요. 오히려 강하면 강하지 없진 않아요. 그러면 이 지역은 또 역세권이고 어떻게 봐야 되냐? 우선 노후도를 먼저 봐야 되겠죠. 노후도도 괜찮아요. 노후도도 괜찮고, 그러면 여기는 9년 정도 된 거고, 9년 정도 된 신축 빌라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럼 다음 지도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요겁니다. 요거고, 제가 보기에는 지주 작업, 이 필지를 여러 개 매입을 해서 이렇게 건물 하나 지은 거라고 보입니다. 자, 과거에는 어땠나? 요 건물이 요거죠. 요거를 부시고 이렇게 건물이 들어왔네요. 요거는 요게 부시고 이렇게 들어왔고,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옆에처럼 한 세 필지를 작업을 한 거예요. 세 필지를 작업을 해서 이 건물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계속 골목을 한번 봐볼까? 골목을 봐야 돼요. 상권이 상당히 많이 발달한 지역 같아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 많고 상권이 상당히 많이 발달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진짜 사람이 많네. 아이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생각보다 없어요. 근데 밑에 쪽은 상권이 많이 발달을 한 지역이에요. 그죠? 보니까.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쌍문역 역세권이고 또 평지고,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동선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상권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분들도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기에 이제 동선이 많아지는 거죠. 유동인구가. 그렇게 되면 어때요? 상권으로서 가치가 있으니까 여기 건물주들은 아파트보다는 지금 이대로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개발이 될 수 있을까요? 모아타운이? 저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모아타운이든 어떤 개발이든. 왜 그렇게 보냐? 자, 여기 보면 밑에 공공주도 복합사업이라고, 자, 요 블럭이 지정이 됐어요, 지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뒤쪽 골목 보면, 자, 여기 플랜카드 하나 보이죠? 어때요? 긍정적이죠? 여기는 공공주도 복합사업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다세대 사람들은. 근데 이 이면도로 쪽에 보면 어떤 것 같아요? 빨간 것이 있어요. 후보지 철회. 이쪽에 보면 또 있습니다. 자, 절대 반대. 또 이것도 단독주택이거든요. 여기도 벼락거지, 결사 반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단지 공공주도 복합사업이어가지고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원인도 있어요. 공공주도 복합사업은 태생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기반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민간 재개발이라고 해서 이 단독주택 갖고 있는 소유주들이 도장을 팍팍 찍을 거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파트 하나 받는 것보다 상권으로서 월세 수익을 받는 게 더 값어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도장을 절대 찍어줄 일이 거의 없을 거다. 찍어준다고 해도 어떤 데가 찍는다? 이 이면도로 안쪽에 있는 단독 개발이 어려운 이런 단독주택들은 도장을 찍을 거다. 그러면서 모아타운이든 재개발이든 뭐든 해야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야 되니까 자기들은, 그래야지 재상장에 이익이 있을 거니까. 그런데 이 겉에 있는 이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여기는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냐면, 단독주택을 사서 근린생활 시설로서 전향을 해서 세를 준다거나 상가로서 이런 투자가 좀 어울리거나,
아니면 여기 상권이 더 발달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여기가 뭐 종상향이 된다든 이런 것들을 노려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동일한 블록 내에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는 왜 공공주도 복합 지구로 지정이 됐냐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사업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로 공공주도 복합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라를 좀 높게 지을 수 있게,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특화지구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아파트 대상으로 한 그런 지구가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는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의 주신 분의 3개의 물건을 제가 리뷰를 해드렸는데, 두 번째 화곡동 물건만 모아타운이라든 아니면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였고, 나머지 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하기가 조금 어렵다. 특히 첫 번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월세 투자로 그렇게 접근을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세 번째 물건은 상가 쪽으로 해서 전향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 지역은 시행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은 지역이기도 해요. 여기 북한산 팰리스처럼 보면 땅을 3개를 지주작업을 해서 이렇게 크게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투자는 아닐 수 있어요. 좀 규모가 커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고, 이런 거 아니면은 사실 여기에서는 뭐 투자를 하기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네, 그리고 정비사업적으로는 이 지역은 더더욱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뷰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핸드폰이나 아니면 이렇게 문자로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빌라 투자 무료 상담을 진행을 하니까요, 더보기란에 신청란에 신청을 하시면 제가 세세하게 읽고 그리고 영상으로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상담 신청자분과 조율을 통해서 오픈할 시기를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부자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함께 부자다는 생각을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